대중을 사로잡는 5분 연설 6. 숙주나물의 유래.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러 나와주신 부녀 회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반찬 중에서도 가장 잘 상하는 반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숙주나물입니다. 제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군요.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쓰고 요즘 시샘말로는 주방장 앞에서 수세미를 흔든다고 하던데 박사 앞에서 초등학생이 잘난 체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하하. 그런데 여러분, 콩으로 싹을 틔운 나물은 콩나물, 메밀로 싹을 틔우면 메밀나물이라고 하는데 왜 녹두로 싹을 틔운 나물을 녹두나물이라 하지 않고 숙주나물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지요? 녹두로 싹을 틔운 나물을 조선시대 초기 이전에는 녹두나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초기 제6대 왕이었던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 후에 제7대 임금으로 즉위하면서 세조가 됨, 이 영월로 유배를 시키고 나중에 사약을 내려 독살까지 시키는 과정에서 조정의 많은 신하들로부터 찬반 논란을 빚게 됩니다. 이 당시에 단종의 폐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한 6명을 우리는 사육신이라 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은, 유엉부는 사육신이라 부르고 김시섭,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원 등은 생육신이라 부릅니다. 이 당시에 훗날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과 신숙주는 절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삼문 등 사육신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단종의 폐위를 반대했습니다. 성삼문 등 단종 옹입파들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이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판단했었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의 동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신숙주도 당연히 동참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의 끈질긴 해유와 공작에 신숙주는 하루아침에 왕위 찬탈파의 입장에 서게 되었지요. 요즘 말로 하자면 쿠데타군에 동조를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신숙주가 한나절도 못 가서 배나는 녹두나물 같다고 하여 신숙주를 빗대 녹두나물을 숙주나물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만약 신숙주가 당시에 끝까지 왕위 찬탈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가 죽음을 맞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사육신이 아니라 사칠신이라고 부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신숙주는 학자로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의 정치적 선택 외에 학문적으로 후세들에게 교훈이 되는 많은 업적을 남긴 점 등은 평가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숙주나물의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숙주나물은 아삭아삭하면서 부드러운 맛도 일품이지만 숙주나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성분은 유방암을 억제한다고 하니까 오늘부터는 숙주나물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께 비빔밥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제가 좋아하는 숙주나물을 보니 입에 군침이 돕니다. 감사합니다. 다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